네, 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 공간에 이어서 부분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분 공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어떤 부분 집합 W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부분 집합 W가 V에서 정의한 합과 스칼라 곱을 가진 F 벡터 공간일 때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W가 그 스스로 벡터 공간이 되면은 부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성질도 성질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합과 스칼라 곱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의 연산을 그 원래 벡터 공간의 연산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네, 모든 벡터 공간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두 개의 부분 공간을 무조건적으로 가집니다. 그게 이제 자기 자신, 뭐 자기 자신도 어쨌든 부분 집합인 거니까 이거 그대로 부분 공간인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0벡터만 있는 경우에도 부분 공간이 잘 됩니다. 그때 이런 0벡터만 있는 부분 공간의 경우에는 점 공간이 부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뭐 자명한 부분 공간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부분 공간인지 어떤 저희가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인지 확인을 할 때 어쨌든 간에 벡터 공간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럼 벡터 공간에 대한 성질들을 모두 이제 만족을 해야 하는가? 그 8가지의 조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 모두 확인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V1이 이제 뭐였냐면은 교환 법칙이었고 VS2가 이제 결합 법칙이었고요. VS5는 이제 스칼라 1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 벡터가 되는지였고, 그리고 VS6은 스칼라 곱에 대한 결합 법칙이었고, VS7과 VS8은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연산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 저희가 그 W보다 큰 V에 대해서 이 연산에 대한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걸 모두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집합 W가 V의 부분 공간이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성질만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먼저 모든 x랑 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w에 속해야 한다. 이 경우에 이제 덧셈에 대하여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서는 사실 크게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닫혀 있다 조건은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에는 이제 뭐 크게 확인은 안 했지만 하지만 부분 공간도 어쨌든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연산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어떤 스칼라나 벡터가 있을 때 이 CX도 W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모두 닫혀 있어야 한다.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V3에 관한 V3에 관한 이제 조건이 0벡터도 포함을 해야겠죠. 그리고 덧셈이나 역벡터, 그러니까 VS4에 대한 성질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성질을 다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줄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VS4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그 소리는 이 세 개만 만족을 해도 이 VS4가 만족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0벡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 V의 0벡터를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정리 1.3을 보면은 W가 V의 부분 공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0벡터는 V에 대한 0벡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V에 대한 0벡터가 W에서도 0벡터로 작동을 할 거고,
그리고 2와 3간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방향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W가 V의 부분 공간이면은 W는 이 V의 정의대 합과 스칼라를 그대로 물려받은 벡터 공간이니까 그래서 두 조건 2랑 3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W가 부분 공간이니까 이게 이미 벡터 공간인 거니까 합과 스칼라 곱에 닫혀 있는 거는 그냥 벡터 공간의 정의 때문에 바로 성립이 되고요.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 W의 0벡터, 어쨌든 부분 벡터 공간이라 했으니까 0벡터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0벡터가 V에서 0벡터랑 같은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W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이 W 0벡터를 0'이라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겠죠. 근데 이 X는 W의 원소니까 V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V에서의 0벡터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리 1.1, 1.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거 법칙 때문에 이렇게 지워져서 두 0베타가 같다. 그러니까 조건리도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V에서의 0베타가 W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가 되고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세 개가 만족한다고 했을 때 W가 부분 공간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앞에서 대충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 연산에 대한 성질 자체는 다 만족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한다 했으니까 뭐 하나만 보이면 되냐면은 모든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역벡터가 그대로 W의 이제 원소인지, 그러니까 W 안에서 그 덧셈에 대한 역벡터가 모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3으로부터 이 W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스칼라 곱도 들어가야 하죠. 근데 이 x에 대한 역벡터가 저희가 마이너스 x라는 건 아는데 이게 그 정리 1.22에서 마이너스 1의 x를 곱한 거랑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x가 있고 이거 어떤 스칼라 곱을 했을 때로 들어가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 것도 들어갈 거고,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결론적으로 x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벡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도 뭐 같이 w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역벡터에 대한 성질도 만족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w는 v의 부호공간이 된다라고 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부호공간 얘기를 더 하기 전에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렬의 성질보다는 여러 가지 행렬들을 알아볼 건데, 그래서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어떤 전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의 T를 위에다 쓰고요. 뭐 이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도 뭐 대문자로도 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뭐 여기서는 일단은 소문자 T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렬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A의 행과 열을 받고 얻은 N 곱하기 M 행렬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수식적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림적으로 보면은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아니면은 행을 열로, 행을 열로 씌운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얘랑 얘랑만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나온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대칭 행렬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칭 행렬이라는 거는 이 행렬이 그 행렬의 전체 행렬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얘의 전체 행렬도 얘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행과 열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이어야 한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사 행렬들을 모아둔 이 행렬의 집합에 대해서 이 모든 대체 행렬들을 원소라는 집합 W도 결론적으로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행렬의 전체 행렬은 영행렬이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역률은 당연히 이 부분 공간, 부분 집합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2배 두행력 A와 B야, 이 스칼 A, B에 대해서 얘가 만족함을 볼 겁니다. 이게 더하기겠죠? 네, 이거를 한번 지금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다 뭐 수식적으로 한번 써보면은 얘의 아이 번째, 제 번째 원소가 무엇이냐? 그러면 전체 행렬의 성질 때문에,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행렬의 합과 스칼라 곱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각각은 정의에 의해서 A에 대한 전체 행렬의 I 번째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 얘가 의미하는 게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대칭렬의 집합이 합과 스칼라 곱에 닫혀 있음을 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W에서 A랑 B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두 개가 대칭렬이라는 거니까 이 성질을 만족을 하고 그럼 여기서 A가 1, B가 1인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 성질을 만족을 하니까 이 A, B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대칭 행렬이니까 W 안에 들어갈 거다 라는 거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되니까 똑같이 W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 정리에 대해서 이 정리에 대해서요. 전적으로 영행열을 포함하고 아니 그러니까 영벡터를 포함을 하고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W는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부분 집합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 다항식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이 PNF를 NEI 차수를 가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도 얘의 부분. 얘는 당연히 이 다항식들을 모두 모아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여기서 얘가 결론적으로 부분 공간이 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 0 다항식의 차수는 마이너스 1로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PNF는 0 다항식 같은 경우에도 속합니다. 그쵸?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뭐 0당 시간은 그냥 다 0인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냥 바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수가 NEI 두 당식을 더하면 차수가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수가 저도 커지진 않죠. 물론 차수가 차수가 n이 두 당식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차수가 n인 건 아니지만 어찌 n 이하인 건 맞으니까 얘도 성립을 하고요. n 이하의 당식의 스칼라 곱을 해도 차수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산에 대해서도 닫혀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1.3에 의해서 얘는 이의 두 공간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모든 연속함수 집합을 CR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연속함수들의 집합은 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들의 집합이 이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하죠. 얘가 실제로 부분 공간인지를 한번 보여보도록 합니다. 보여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함수, 여기서의 영함수는 상수함수죠. 근데 상수함수가 연속함수인 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영함수도 여기 안에 들어갈 거고, 두 연속함수의 합도 연속함수고, 두 연속함수의 스칼라 곱도 연속함수니까 똑같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모두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증명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뭐 미적분학이나 뭐 해석학 같은 데서 제가 배울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한 수들의 집합은 견적으로 함수들의 집합의 부분 공간으로서 부분 공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부호공간 얘기를 더 하기 전에 또 행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상삼각행렬, 아니요, 위삼각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대각선분 아래 모든 성분이 0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원만하게 쓰면은, i가 j보다 크다 했을 때, ai, j가 0인 행렬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예시로 A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도 이 대각선분 밑으로는 모두 0인 행렬이니까 A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행렬이 아니 이게 상삼각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각행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각선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행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포멀하게 쓰면은 IJ가 다를 때 MIG가 0인 행렬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대각행렬 얘기할 때는 제가 일단은 정사각행렬일 때만 따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 예시로 B가 있겠죠?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0, 0이니까 나중에도 대각행렬이 됩니다. 또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선물 밑으로 어쨌든 다 0이니까 얘는 상삼각행렬도 되겠죠?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대각행렬의 집합이 결론적으로 이 행렬에 대해서 행렬의 집합에 대해서 부분 공간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영행렬은 모두 대각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각 선분까지 다 영인 거니까 당연히 대각행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다 쳤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면 저희가 아까 앞에 좀 뽀만하게 했던 거 I, J에 대해서 I, J가 모두 0인 건 이제 저희가 대각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와 B에 대해서 이걸 A랑 J가 다를 때 모두 0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각각이 0이니까 0, 얘도 0. 그러니까 대각 연산에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행렬의 집합은 부분 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행렬에 대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대각합이라는 거. 이제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이제 대각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대각선분의 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라고 얘기해서 트레이스 M으로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i랑 j는 모두 같은 거를 다 더한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시로 1, 2, 3, 4, 5, 6, 7, 8, 9 이런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얘의 대각합은 그냥 1 더하기 5 더하기 9 있죠? 그러니까 1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거는 대각합이 0인 행렬들의 집합이 행렬들의 벡터 공간에 대해서 부분 공간이다 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예임을 증명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거일 때 얘가 부분 공간인 거는 뭐 앞에 했던 것 같이 똑같으니까 얘만 다시 보면요. 써보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 행렬들의 아니 대각성분의 합을 이루어지고 근데 이 성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A끼리 묶고 B끼리 묶고 앞에 다 스칼라 AA가 있고 스칼라 BB가 이렇게 동시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뺄 수 있겠고요. 근데 얘는 정의상 A의 대각합이 되고 얘는 정의상 B의 대각합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등호가 만족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부분관인지 보이는 거는 앞에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분이 의미 아닌 실수인 n 곱하기 행렬의 집합은 얘의 부분 공간이 아닙니다. 이 집합은 스칼라 곱에 대해서 이제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영행렬 들어가죠. 왜냐면은 모두 0,
음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지? W라고 해볼까요? W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해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음이 아닌 실수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되진 않으니까. 근데 스칼라고. 근데 여기다가 음수를 곱해버리면은 모든 성분들이 약이 아닌 실수가 되니까 견적으로 W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은 부분 공간들이 있을 때 어떤 새로운 부분 공간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 공간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주어져서 쳤을 때 두 개에 포함되는 어떤 더 조그만 부분 집합이 있을까?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공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냥 얘를 두 개의 교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금 더 일반화한 내용을 이 정리 1.14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들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 공간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V의 부분 공간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임의의 교집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어쨌든 그냥 어떤 부분 공간들의 모든 부분 공간들을 교집합을 한 것도 똑같이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V의 부분 공간 원소라는 집합 중 어떤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부분 공간들을 모아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쓰면은 네,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한 모든 부분 공간의 교집합을 제가 W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0벡터는 이 교집합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부분 공간들이 다 0벡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을 한 거에도 당연히 0벡터가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스칼 A랑 W의 두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이 XY는 이 C 안에 있는 부분 공간들에 대해 모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C를 가져왔을 때 여기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도 당연히 W 알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W 알파가 부분 공간이니까. 네, 그게 만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데 모든 부분 공간, C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분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X 더하기 Y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부분 공간에 대해서 포함이 되니까, X 더하기 Y도 W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AX도 당연히 모든 부분 공간에 속하니까 W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W는 1.3에 의해서 V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 공간들이 주어졌을 때 얘보다 조금 더 작은 부분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두 개를 교집합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합집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합집합도 부분 공간이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적혀 있죠. 부분 집합 대 합집합은 부분 공간이 아닐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일단 0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건 맞고 스칼라 곱도 사실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합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시로 들어보면은 W1을 이제 어떤 X축들의 집합, W2를 Y축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부분 공간인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거의 실수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공간인 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1,0이라는 건 W1에 들어있으니까 합집합이 들어가고 이 0,1도 당연히 W2에 두 개 합집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합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은 두 개의 합이 1,1도 합집합이 들어가야 하는데 얘는 이 합집합이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덧셈에 대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집합에 대해서는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책에 있는 부분 공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부분 공간이란 게 무엇이고, 그래서 부분 공간인지 확인할 거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부분 공간의 예시들이랑, 그리고 새로운 부분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왔습니다. 자, 이제 1.3에 대한, 네, 부분 공간에 대한 TF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벡터 공간 V의 부분집합 W가 벡터 공간이면은 W는 V의 부분 공간이다. 뭐 그래 보이지만 사실 정확히는 F입니다. 왜냐면 조건이 더 뭐가 있었냐면은 W가 V의 부분 공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벡터 공간이긴 하지만은 V의 연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W의 다른 연산이 주어지면은 V의 부분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그대로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 다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다. 이거는 F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집합이라는 얘는 벡터 공간은 0벡터를 포함해야 하는데 얘는 0벡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벡터 공간이 아니고 대신에 모든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얘는 바로 0벡터가 있겠죠. 뭐 물론 당연히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아니긴 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C, V가 전 공간이 아닌 벡터 공간이면은 V에는 V와 다른 부공간 W를 이제 포함을 한다가 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얘는 참이겠죠. 왜냐면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0벡터들의 이제 집합은 무조건 포함을 하는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어떤 W를 얘로 전 공간이라고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공간 V에서 두 부분 집합의 교집합은 항상 V의 이제 부분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는 아니죠. 얘는 좀 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 공간대의 교집합이지 부분 집합의 교집합이 부분 공간인 건 아니에요. 뭐 얘는 살짝 말장난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뭐좀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n 곱하기 대각행렬은 0이 아닌 성분의 개수가 n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각행렬, 아니 대각선분만 0이 아닌 거니까 대각선분은 총 대각선분이 n개밖에 없죠. 네, 뭐 대각선분 말고는 이제 다 0인 거니까 그래서 얘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사각형렬의 대각합은 대각선분의 곱이다. 얘는 F죠. 곱이 아니라 합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R3에서 XY 평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W랑 R2는 같다. 이거는 F겠죠. 얘는 이렇게 이 두 개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들이고 얘는 세 개의 순서쌍이 하나가 0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결론적으로는 같거든요. 사실상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상 같다는 얘기는 더 뒤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서 더 추가적으로 연습 문제들 몇 개 보면서 좀 더 부분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7번. 17번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이냐? 부분집합이 부분 공간이 되기엔 필요 충분 조건으로 공집합이 아니고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0벡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지금 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W가 그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어느 정도 그냥 잘 주어져 있으면은 0벡터가 포함한지까지 안 보여도 되고 연산에 대해서 닫히는지만 확인하면은 됩니다. 일단은 이쪽 방향은 정리점 3 때문에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분 공간이니까 0벡터를 무조건 포함할 거니까 공집합일 수가 없고요. 아까 스카라 고비대에서도 1.3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연사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1.3을 이용할 거면은 0벡터를 포함을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떤 벡터에 0을 곱했을 때 0벡터가 되는지 이걸 저희가 알고 있죠. 얘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W 안에 아무것도 얘가 공집합이면은 얘가 없으니까 얘가 있다고 보장도 안 되죠. 그냥 애초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어떤 원소가 존재할 거고 그 원소에서 0을 스칼라 0을 곱한 게 0벡터니까 0벡터가 W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1.3의 2에서 W도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두 개 닫혀 있는지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 물론 공집합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이제 합집합이 부분 공간이 되지는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신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서로 포함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W1이 W2에 들어가 있거나 W2가 W1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 두 개 조건 만족하면은 당연하게 부분 공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되면 W1하고 W2의 집합은 W2가 되니까 W2는 지금 부분 공간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부분 공간이 되고 뭐이 경우도 되겠죠? 예, 이쪽 방향을 한번 봐야 합니다. 자, 합집합이 부분 공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W1의 X, W2의 어떤 Y를 아무거나 가져옵시다. 그러면 W1과 W2의 합집합은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x 더하기 y가 이 합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x 더하기 y는 W1에 포함이 돼 있거나 x 더하기 y가 W2에 들어가 있어야 하겠죠. 난 합집합의 정의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x 더하기 y가 W1에 속한다고 하면은 W1은 부분 공간이니까 어떤 게 만족을 하냐? x 더하기 y도 W1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x에 대한 역벡터도 W1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W1이 부분 공간이니까 두 개에 대한 합에 대해서도 합도 포함을 해야겠죠? 얘랑 더한 것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더한 게 y다. y도 W1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W2가 W1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y에 대해서 얘의 모든 원소가 W1에 들어가니까 W2가 W1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한다 했을 때. 그냥 반대로 얘를 가정하면은 비슷하게 x가 W2에 들어갈 거니까 x1도 W2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부분 공간의 정의, 그리고 부분 공간의 예시, 그리고 부분 공간 되기 위한 좀 성질들, 그리고 다시 부분 공간을 새로 만드는 방법들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